안녕하세요.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합 설립이 몇 달 후 확 실시되어 관심이 뜨거운 개포주공 5단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10월 24일 조합 설립 창립 총회 후에 빠르면 11월 말 내지 12월 초 조합 설립 인가가 예상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재건축 추진 절차입니다. 현재 개포주공 5단지는 이 추진위원회 설립을 2019년 2월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17 대책으로 이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죠. 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건축에서는, 재개발은 아닙니다. 재건축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분양신청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분양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 인가 후에 분양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원 분양신청이요. 근데 언제부터 적용되냐면 도정법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올 연말까지 개정한 후에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아니고요. 신청하는 사업부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포주공 5단지는 올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벗어나는 거죠. 최근에 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6.17 대책 내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포주공 5단지에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사업 추진을 하면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요입니다. 현재 상태인데요. 1983년 10월달, 그러니까 약 37년 전에 준공했고요. 용적률은 151%입니다. 상당히 낮은 용적률이죠. 대부분 15층 아파트들은 약 180%에서 200% 정도 돼 있는데요. 151%이면 매우 낮은 용적률입니다. 건폐율은 12%이고 층수는 14층 이하이고 세대수는 940세대입니다. 재건축 후에는 일단 이것은 정비계획인데요. 이 준공은 아직 미정이고 용적률은 299.9%, 약 300%, 건폐율은 20.9%, 층수는 35층 이하이고 세대수는 1336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약 149%가 증가하고요. 세대수는 396세대가 증가합니다. 이 19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빼면 순수 206세대가 증가하는 셈입니다. 현재 평형별 세대수인데요. 23평형 190세대, 25평형 190세대, 31평형과 34평형 각각 280세대로 총 940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분입니다. 지분. 대지 지분이요. 23평형의 대지 지분은 13.63평이고 25평형은 15.45평, 31평형은 18.75평, 34평형은 21평입니다. 중층 건물치고는 매우 많은 대지 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지어질 재건축 세대수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표는 정비계획입니다. 이 정비계획에 나와 있는 이 면적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수 마찬가지 현재 정비계획대로 픽스되는 게 아니고 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세대수에 고정시키지는 마십시오. 일단 조합원에게는 938세대가 배정되고 일반 분양 208세대, 소형 아파트로 이 임대 아파트입니다. 45제곱미터로 190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84제곱미터 이하가 868세대로 65%이고요. 그 이상 초과는 468세대,
35%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형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5%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가 약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는 중대형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배치도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뉴욕의 맨하탄 센트럴 파크입니다. 예상 배치도입니다. 가운데 센트럴 파크가 있죠. 가운데요. 큰 대형 공원입니다. 여기에 커뮤니티 시설과 각종 편의시설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볼 때 34층, 33층, 34층, 33층, 35층, 그리고 34층, 34층, 그리고 옆에 있는 이쪽은 10층, 10층,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대부분의 동들이 30층 이상 고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배치도도 앞으로 건축 계획을 짜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변화의 과정을 거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정 분담금은 재건축 추진 절차에 제가 이미 동영상으로 올려놨는데요. 거기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종전자산 평가를 하고 종후자산 평가를 하고 총 사업비를 계산을 한 상태에서 먼저 비례율을 구해내야 합니다. 이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A분의 B-C, 그러니까 종후자산 평가액에서 총 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종전자산 평가액을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 100을 곱하면 비례율이 나오는데요. 이 비례율은 종전자산 평가액 곱하기 비례율을 하면 그게 바로 조합원 권리가액이 됩니다. 이 조합원 권리가액을 조합원 분양가에서 조합원 권리가액을 빼면 조합원 부담금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추정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종전주택 권리가액입니다. 이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평가를 해서 거기에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이 비례율은 92.29%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평형은 14억 정도고 25평형은 14억 8,500, 31평형은 16억 7천, 34평형은 18억 2,700 정도가 권리가액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분담금은 이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그게 바로 조합원 부담금입니다. 전유 면적별로 조합원 분양가는 바로 이겁니다. 이 조합원 분양가에서 각 평형별 권리가액을 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이 전체 이 부분이 바로 조합원 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84.99제곱미터를 분양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3평형에서는 1억 9천, 25평형에서는 1억 700, 31평형에서는 환급 7,700만원, 34평형에서는 환급 2억 3,400만원이라고 하는 추정 분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이 추정 분담금은 추진위에서 안내한 것으로 앞으로 많은 변수에 의해 바뀝니다. 조합원 분양가, 권리가액, 일반 분양 수입, 공사비, 사업비 등등 이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은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으로 분양 신청을 했을 때 몇 평에 배정될 수 있을지 미리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정확할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개포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시형단지의 기존의 배정 데이터로 예상해 보았습니다. 기존 소유자나 매수 예정자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제곱미터는 전 평형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에서는 23평형, 25평형 이상 모두 다 되겠지만 23평형에서는 일부만 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99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서는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31평형 일부와 34평형, 그리고 펜트하우스는 34평형만 가능할 것 같고요. 114제곱미터에서는 25평형 일부, 그리고 31평형, 34평형, 그리고 펜트하우스는 34평형에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25평형이 과연 114제곱미터에 될까 하고 의아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성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제곱미터입니다. 이 120제곱미터에서는 모두 다 34평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명칭은 정비사업조합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그리고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각 동별, 이 부분이 항상 매우 어려웠는데요. 최근에 상가 합의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의서는 80% 이상 받았다고 하니까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인가권자는 시군 구청장입니다. 개포주공 5단지는 강남구청장이겠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 달라지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매도를 못한다고? 언제까지? 내년에 애들 결혼시켜야 하는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또 잘못 사면 현금 청산을 당한다고?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금은 어쩌지? 사도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여기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데 큰 제한이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고 양수하는데 10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리 제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한 달 뒤에 입주 예정인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입니다. 이 재건축 투자는 시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결과도 없는 거죠. 아무리 재건축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재건축은 됩니다.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포주공 6단지와 7단지 이 통합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개포 재건축 대왕이라고 치시면 블로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